전국법과대학 교수회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0여 개 법대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요.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그리고 균형, 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자. 예. 또다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법대 교수들이 이 석방한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신상털기하고 험담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죠. 예. 어제도 이제 지난 주말 신광열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신상털이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 침해하면 안 된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주말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역시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젯밤 12시 직전까지 메인이 계속 있었어요. 신광열 판사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연속으로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는 계속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있거든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명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전국 법과대학 교수예요. 예. 네, 그렇죠. 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성명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여 교수들. 없어요? 이상한데? 이 기사가 계속 걸려있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연역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에 3월에 창립한 사단법인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작년 11월이 첫 게시물입니다. 공지 게시물 합쳐서 총 6개 있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텅 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활동한 게 뭔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되는 거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그거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원수 400명이라는데 명단을 공개되지 않고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회장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국민대의 이모 교수인데 이 사단법의 주소지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법학관의 몇 호. 아마도 이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교수님 1인이 주도하는 단체로 보여서 그럼 이 교수님 개인 활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자유주의 연대라고 예, 뉴라이트 재단하고 통합된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2007년 대선 한 달 전에 뉴라이트 재단,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 연대 등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무슨 시국선언을 했냐면 이제 이해찬 총재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예.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성명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뉴라이트계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로 주소지는 소속 대학 연구실이고 소속 교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거의 없고 활동 내역이 성명을 낸 교수의 명단도 없고 성명서도 그 홈페이지에 없어요. 예. 도대체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요.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이모 교수의 본지 조선일보 통화에 보면요.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과 이모 교수님 혼자서 하는 일이 네.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보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전국 법대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런 다음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잖아요. 본인의 말은 교수들의 뜻을 모았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름이 기자 안 돼 있던데, 예. 콤마, 이메일 주소만 쓰셨던데, 기자님, 이 단체 규모와 명단과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 어디서 성명을 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하청기사 아닙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쭉 기자회견을 하고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한 곳이고 활동을 해왔고 그래야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포털에 메일에 걸리고 하루 종일 떠 있죠. 이런 확인도 안 된 여론 호도용 기사가 어떻게 메일에 하루 종일 걸려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이상하고요. 예. 이 단체가 성명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전 국민이 보라고 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대단히 이상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기신 연합뉴스의 기자님. 이상한 기사다. 예, 신광열 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그런 기사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메인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건지. 제가 이 정도 단체 만들어서 성명 낸다고 다 기사 걸어주고 계속 하루 종일 떠 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대단히 이상한 기사입니다. 예. 하청 기사다. 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하청 기사는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계속 걸려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내일 확인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거는 오래전 예언인데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세한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의 운전병 보직 이동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자신이 운전병 뽑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소에서 병원 입원한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 아들을 뽑았냐라고 다시 묻자 전혀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목은 뭐냐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았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미르 K 재단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댔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면 민정 쪽에서 잡았을 테니까. 예. 이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 감찰을 하는, 네. 특별감찰관의 시선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민정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재벌들한테 이제 소위 겁을 줘가지고 돈을 뺏은 거다. 그러면은 그 정도야 민정에서 다 잡았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금액도 큰 건데 그냥 뒀다. 그랬다는 얘기는 안종범 수석 차원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민정이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재단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이 재단들 뒤에 대통령이 있거나 최순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연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고도 예, 그냥 뒀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 외에 뭐 아들 특혜나 뭐 이런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특혜 있었겠죠. 예. 본인도 이제 청탁 받은 사람까지 확인했는데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특혜는 맞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감찰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답변서에 불법 감찰하면 형사처벌 대상된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답장을 보냈다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러니까, 까불면 네가 갑방 간다? 이런 협박인 거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의 힘이 그 정도였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언론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하냐 이렇게 항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거를 자기 힘으로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했겠죠. 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석수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거의 기각되지 않는 통신영장도 2번 연속 기각되는 초유에 이건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도 누군가 봐주고 있는데 누군가 봐준다에 누군가도 중요하지만 왜 봐주냐가 더 중요하죠. 왜 특별히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 예.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제목 확인만 하죠. 예. 네, 자유한국당의 김지원 의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 받아서요.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대금 치른 의혹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하지만 참 연루된 게 많죠.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아 씨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해서요. 어제 영장이 나왔습니다. 구속됐는데요.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카타칼 사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 밑에 예. 네, 의원 시절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의원 시절에 2000 몇 년이었나요? 7년인가요? 5년 이 정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저는 그 색깔이 오버랩 됐어요. 예. 그 오버랩 됐던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요.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이모 정신으로 교수님 들수 혼자서 있다. 하는 일이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성명을 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보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전국 법대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런 다음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잖아요. 본인의 말은 교수들의 뜻을 모았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름이 기자 안 돼 있던데, 예. 콤마, 이메일 주소만 쓰셨던데, 기자님, 이 단체 규모와 명단과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 어디서 성명을 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하청기사 아닙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쭉 기자회견을 하고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한 곳이고 활동을 해왔고 그래야 개인 활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자유주의 연대라고 예. 뉴라이트 재단하고 통합된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2007년 대선 한 달 전에 뉴라이트 재단,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 연대 등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무슨 시국 선언을 했냐면 이제 이해찬 총재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예.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성명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뉴라이트계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로 주소지는 소속 대학 연구실이고 소속 교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거의 없고 활동 내역이 성명을 낸 교수의 명단도 없고 성명서도 그 홈페이지에 없어요. 예. 도대체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요.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이모 교수의 본지 조선일보 통화에 보면요.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이 기사가 계속 걸려있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연역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그 정부 출범 첫 해에 3월에 창립한 사단법인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작년 11월이 첫 게시물입니다. 공지 게시물 합쳐서 총 6개 있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텅 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활동한 게 뭔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되는 거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그거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원수 400명이라는데 명단을 공개되지 않고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회장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국민대의 이모 교수인데 이 사단법의 주소지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법학관의 몇 호. 아마도 이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교수님 1인이 주도하는 단체로 보여서
그럼 이 교수님 어제도 이제 지난 주말 신강렬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신상털이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치면 안 된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주말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역시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젯밤 12시 직전까지 메인이 계속 있었어요. 신광열 판사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연속으로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는 계속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있거든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명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전국 법과대학 교수예요. 예. 네, 그렇죠. 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성명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여 교수들. 없어요? 이상한데?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0여 개 법대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요.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그리고 균형, 개인의 인권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자, 예. 또다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법대 교수들이, 이 석방한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신상털기하고 험담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죠. 예.